서울 노후 아파트는 2026년도 추정 30년 된 이상 아파트가 68만 가구 되고, 그 중에서 40년 이상 아파트는 30만 가구, 30년에서 40년 아파트는 38만 가구가 추정된다.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나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새 아파트가 아마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물산에서도 과거에 주택 사업이 굉장했으나 지금은 뭐 미약하지만은 계속 늘리고 있어가지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 쪽에 확장 여부를 알아보겠다. 그럼 2015년도에는 네미아라는 브랜드가 1위였지만은 주택 사업 부분이 계속 이렇게 매출이 적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향할 거로 예상했지만은 여전히 삼성그룹이라는 어떤 브랜드에 맞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 상표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레미안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부는 향후에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68만 가구 30년 된 이상 아파트를 뭐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20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재건축 물량은 약 한 68만 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재건축 68만 구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일부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또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 또 서울의 재개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 100만 가구 정도가 2027년에서 2046년 사이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100만 가구가 평균 이제 10억 정도 분양가를 예상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강남 지구가 많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에 1000조 매출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그 이 1000조 매출 중에서 삼성물산이 만약에 10% 마켓 쉐어를 차지한다 그러면 100조가 되고, 만약 5% 정도면 50조가 되겠다. 즉 삼성물산의 주택사업부가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택지개발, 또 자체 사업 등 한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가능한 주택 부분의 매출은 약 1년에 연 2.5조에서 5조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은 올해 반기 기준 주택 건설 및 주택 사업 매출 실적을 보면은 건설 부분의 매출은 한 6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는 주택 사업 부분이 약 5조 4천억 정도 된다. 삼성물산의 수주상을 보면은 2022년 반기말 주택사업 수주잔고는 약 5.4조 정도 공시하고 있다. 서울 노후 아파트는 2020년 추정 보면은 30년 된 이상 아파트가 68만 가구 정도 되는데, 40년이 30만 가구, 30년, 40년이 38만 가구 정도 되고, 대부분 40년 된 이상 노후 아파트는 강남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약 13만 가구, 그 다음에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노원 지역이 약 16만 가구 차지한다. 강남 지역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기인한다. 서울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약 43만 5,702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동으로 봤을 때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이제 동이 노원구로 615동, 그 다음에 송파가 453동, 양천구가 449동, 강남구가 416동, 서초구가 309동이다. 즉 이제 강남 지역이 가장 노후 아파트가 많다는 거다. 오래된 아파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강남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가 노후 아파트가 많은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대거 이게 많이 이렇게 건설됐기 때문에 예상하고,
향후에도 뭐 아파트 재건축의 어떤 중심지는 강남 쪽이 될 걸로 예상한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정 뭐 문제도 있고, 또 외관상 미관상 문제도 있고, 또 가장 큰 게 어떤 생활상의 어떤 건강 문제도 있고, 또 환경도 나빠지고, 또 곰팡이라든지 수도 녹물이라든지 배관의 누수라든지 아니면 뭐 오수 뭐 누수라든지 또는 우수의 누수라든지, 또 장기 수선 부담금이 또 가중되고, 또 아파트 관리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 기준에 맞춰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안전진단은 어떤 구조상의 어떤 안전뿐만 아니고, 그다음 어떤 생활상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런 불편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이제 현재 행정적 절차를 보면은, 이 재건축은 어떤 재건축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을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단계가 보통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단계를 축소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아파트가 이제 조합 구성부터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진단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체병 계획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아파트 건설 기간을 포함하는 10년 정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아파트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재건축보다는 더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뭐 5년에서 한 6년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면,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하며,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은 이제 단독주택 25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경우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이하 미만인 경우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택건설은 대규모로 건설할 때는 준공되는 경우는 사용검사라고 그러고, 이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이 준공되는 경우는 사용승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별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세월은 건축물 중 절반 정도가 사용年 30년이 초과된 생활공간이 굉장히 낙후된 도시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본다. 서울은 30년 이상 서울 주택 비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1만 6,692 동으로서 약 절반 정도가 30년 이상 낙후된 건물로 보고, 이제 그 수도권은 아파트가 약 67.5%로 다른 어떤 주거보다도 아파트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거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아파트의 어떤 가격의 급등도 없고 또 급락도 없는 어떤 주거생활의 어떤 합리성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삼성물산은 과거에는 주택 그 사업 매출이 컸으나 최근 뭐 거의 한 10년 정도는 뭐 아파트 매출 비중이 낮았으나,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또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특히 서울의 노후 아파트가 30년 된 이상 아파트가 68만 구 정도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삼성물산의 주택 부분 매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수익성도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에 서울의 노후 아파트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다. 감사합니다.